제가 아는 분 중에는 고양이가 회사의 회장님인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고양이 집사를 자처하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고양이는 신라시대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함께 해온 고양이다 보니 고양이와 관련된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때문에 별의별 일 다 겪은 선조와 죽어서까지 고양이와 함께 묻힌 고양이 집사 숙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고양이 때문에 공문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어떤 내용이든 간에 고양이 때문에 공문을 받는다? 저라면 조금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었던 선조가 고양이 때문에 공문 한 장을 받습니다.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 라는 내용이었죠. 이 공문을 받은 선조의 표정이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공문을 보내? 무엄한 저자를 당장 하옥시켜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문을 보낸 사람이 명나라 장군 이승훈이었기 때문이죠. 당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전쟁으로 조선은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었죠.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명나라 군인들 중 일부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을 총괄하는 지휘관이 이승훈 장군이었으니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이 황당한 공문에 선조는 화를 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선조가 공문을 받았던 장소는 아마도 이 서거당이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후에 선조가 머문 곳이 이 서거당이었기 때문이죠. 공문을 받은 선조 임금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선조실록에 등장하는데요. 고양이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제독이 성상에게 개첩할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황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마을의 서원을 불러 어르기도 하고 으르기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방방곡곡에 널리 수소문하여 찾아보기도 하였으나 찾아서 바치지 못하여 매우 미안했습니다. 고양이를 찾는 일을 2번씩이나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세가 이러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는 2번씩이나 고양이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 고양이 찾아서 주인에게 돌아갔을까요? 네, 실록에는 고양이를 찾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조와 고양이의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선조가 죽은 뒤에 겪게 되죠. 고양이 때문에 무덤이 파헤쳐진 것입니다. 광해군의 개축옥사 이미 알고 계시죠? 개축옥사와 관련 있는 장소 또한 덕수궁 서거당입니다. 광해군은 어린 아우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를 서거당에 가두죠. 이 개축옥사 사건에서 등장하는 것이 고양이입니다. 광해군이 영창대군의 영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주를 위해 왕릉에서 고양이를 이용했고 그 고양이를 죽여서 왕릉에 묻었다라는 자백을 받습니다. 이 일로 광해군은 선조의 무덤인 목릉과 생모 공빈김씨의 무덤인 성릉을 파서 죽은 고양이를 꺼내라고 명을 내리죠. 목릉은 지금의 구리시 동구릉에 있습니다. 선조 임금이 왕비 2분과 함께 잠들어 계신 곳이죠. 그런데 목릉에서는 실제로 고양이가 나왔을까요? 다
다행히 죽은 고양이는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자백이 거짓 자백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선조의 왕릉은 이미 파헤쳐져서 훼손이 된 뒤였습니다. 선조와 이 고양이와의 인연은 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무덤이 파헤쳐진 선조와는 달리 사랑하는 고양이와 함께 묻힌 왕이 있습니다. 바로 숙종입니다. 어느 날 숙종은 황금빛 털을 가진 고양이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금덕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죠. 얼마 뒤 금덕이는 새끼를 낳게 되는데 숙종은 이 새끼 고양이에게도 금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 고양이인 금덕은 죽게 되죠. 이 금덕이 죽자 숙종은 고양이를 묻어주고 애도하는 글까지 짓습니다. 그 글 제목이 죽은 고양이를 묻다입니다. 어미가 죽고 새끼 고양이인 금손은 숙종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수라상 밑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숙종이 던져주는 고기도 받아먹고 또 밤에는 숙종 옆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죠. 숙종은 신하들을 만날 때도 이 고양이와 함께였습니다. 숙종이 얼마나 이 고양이를 애지중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 고양이 집사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숙종의 건강이 악화되고 죽음이 임박해지자 이 긴박한 궁궐의 분위기로 인해서 금손은 애물단지가 됩니다. 급기야 절간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숙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절에서 듣게 됩니다. 숙종의 소식을 들은 금손은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 슬피 울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비는 금손을 궁궐로 데려오죠. 궁궐에 돌아온 금손은 자정전으로 뛰어갑니다. 금손이 뛰어간 곳은 경희궁의 자정전입니다. 당시 숙종의 빈소였죠. 이곳에서도 금손은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갑니다. 금손이 아무것도 먹지 않자 궁녀들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물고기도 줘보지만 금손은 끝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정전 계단 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죠. 당시 왕비였던 인원왕후는 고양이의 시신을 수습해서 숙종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이 금손의 이야기는 궁궐 밖을 벗어나 저 멀리 경상도 남쪽 끝까지 백성들 사이에 미담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관련된 선조와 숙종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누구나 고양이와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귀여운 고양이지만 어떤 인연으로 만났느냐에 따라 황당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애틋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고양이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말세의 사람아 금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서 은혜 버리고 의리 있는 난신적자 되지 마오. 말 전하나니 역사 쓰는 붙잡은 서관들이여 금묘의 일도 실록에 적어 특히 칭송해 주게.